이것도 이브닝하고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참여자의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건 모닝살롱은 딱 말씀하신 장소나 시간대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그 순간에 몰입해서 내가 학습을 하는 느낌이었고 이브닝 살롱은 사실 발제자로 연사를 모시는 건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기업의 현장에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시간대도 오후 시간대니까 그 현장에서 그 연사분들도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본인의 조직이 아니라 좀 더 듣지 못했던 뭐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처음 참여했던 이브닝 살롱이 그 UD 임팩트 제일 또 환대해 주셨던 김정원 외부에서는 그 창업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고는 그 안에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어서 또 언더독스에서 UD 임팩트로 가는 그 전환의 과정이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이런 자리였으니까 또 내가 들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다른 새로운 되게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모닝은 모닝의 어떤 한 장소에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브닝은 이분 현장에서인데 이게 집들이 같은 개념이 느낌이에요.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됐던 모임을 쭉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이 모닝살롱, 이브닝살롱의 일정이나 취지를 좀 얘기해 주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지? 그냥 단순히 학습이나 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게 길게 좀 이어지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가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저는 발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큼이나 좀 뒤에 이어지는 참여자들의 Q&A 통해서 좀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특정 어떤 주제가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이 모임에 계속 오려는 사람들과 이 모임이 좀 어떻게든 이어지는 방식이 되게 좀 신기했었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부터 이 주제하고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최소한 뭐 5명이나 7명 정도는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환경 쪽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가 누굴까? 내가 이제 섭외를 할 때는 제일 먼저 5명, 10명을 쫙 찍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몇 명을 오게끔 하고 섭외해달라. 그 주제에 정말 관심이 있는 주제 밀도 딱 보면은 질문 자체가 좀 다르고 모입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설계자가 뒤에부터 이제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는 거지. 초반에는 제가 운영진 회의할 때 안 들어오고 기사로만 썼다가 막상 운영진 회의하고 카톡방에서 소통하시는 걸 보니까 두 분도 특히 참여자들이랑 되게 상세하게 소통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지 않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로.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런 모임에도 사람이 계속 오고 그 안에서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쭉 올 수 있는 이게 좀 동력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일찍 오는 것도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장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제이콥 같은 경우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진을 또 찍어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잠깐 와서 휘발돼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남길 수 있는 거 소개 자료 같은 것도 올려주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기사도 내고 영상 올리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스킨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청도를 처음 가긴 했는데 이제 지역에서 좀 하자는 얘기는 좀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 익산에도 내려오라, 그다음에 부산도 그때 진짜 갈 뻔했네. 부산도 내려오라, 뭐 대구도 가보자. 그리고 그날 우리 청도에 왔던 전주에서 오셨구나. 이런 데들도 회원들이 좀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그왜 계속 맨날 서울에서 하냐 그쪽에 내려와서 좀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하려면 인프라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다 필요한데 청도가 처음으로 이제 탁 해주신 거고 앞으로 이제 뭐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 계획해서 하려고 우리가 로컬 살롱이라고 또 얘기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도 상표권도 등록까지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20번 이상 좀 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모임? 처음 참여했던 모닝살롱은 그 로컬 비즈니스 박주로 대표님하고 오셨던 네네네. 그 두 분의 얘기가 사실 좀 생소했어요. 제가 로컬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가 해왔던 일이랑은 또 다른 방식이고
네. 비즈니스로 지역에 뭔가를 계속 찾고 만들어낸다는 것 음.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되게 상업적인 돈 버는 얘기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게 좀 제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여서 되게 좋기도 했어요. 박주로 대표 같은 경우도 그 F&B. F&B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음. 경험 되게 많고 공간 비즈니스에 탁월한 분이라서 그렇지. 공간과 F&B를 잘 믹싱시켰기 때문에 사실 공간에서 얻었던 노하우,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예전에 그 무중력지대라고 네. 그렇지. 어떤 그런 동작에서도 했고 울릉도에서도 울릉도에서도 프로젝트가 있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하시고 공간이 있으면 컨텐츠가 있어요. 도시 재생이었고 이번 컨텐츠가 F&B가 엄청 F&B 사업을 쭉 하면서 고민해왔던 얘기 그것들을 또 잘 얘기했어.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 현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취지인데 정책으로까지 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 허가제를 하던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했죠. 그래야지 그 상권이 뭔가 지켜주고 로컬이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제 진일보한 얘기죠. 본인은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아까 전에 UD 임팩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UD 임팩트는 나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 거니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들었는데 본인의 입으로 들었던 어떤 풀 스토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흘러온 사람이구나 라는 풀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대표들의 내용들은 좀 개별적으로 더 들어봐야지 미디어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구나. 최근에 있던 브로필드 같은 경우도 하는 메커니즘은 사실 자산 운영이나 어떤 메커니즘 비슷한데 돈이 하나 둘 더 있을 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긴 했어요. 도단위 회사를 뭐 운영하는데 지금 경단 회사로 뭐 나오니까 이게 단위가 실감이 오늘 눈에 잡히는 숫자는 아닌데 근데 IFC 건물 다 갖고 있다니까 조금 잡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사실 소셜 임팩트 쪽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이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나는 그냥 그냥 업에 맞춰서 일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데 기부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간과 그거에 대한 노력의 깊이를 하면 이런 소셜의 가치와 어떤 자본의 시장의 어떤 원리와도 어느 마땅한 지점 계속 있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은 건 있어요. 브로필드 자산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고 그 가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꼭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경제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그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철학도 갖춰져야 되고 철학에 따라서 운영 프로세스나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것들이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이거 자산하니까 투자한다 이제 이런 투자자는 아니니까 결국은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주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좀 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좀 임팩트를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우버코리아 대표도 송준호 대표님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맥킨주도 나오고 배민의 해외 법인의 대표도 하고 그날 재밌었던 건 특이하게 자기가 직접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는 맞아. 자기가 택시 라이센스 따고 자기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버 택시 기사가 돼서 전 세계 대표가 택시 운전사를 하는 사람은 유일하죠. 지금도 성남에서 한 번씩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지. 자기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야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런 혁신의 아이디어를 계속 또 글로벌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버코리아가 그냥 플랫폼 회사로서 어렵게 한다고 이제 많이 이제 비판도 받긴 받지만 그 사람의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소정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는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야에서 만약 그들을 바라보는데 아까 전에 가치를 자기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 괴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토스 페이먼츠
방문하신다는 들었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토스는 금융 플랫폼을 다루는 회사이고 지금 막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제 또래 친구들은 토스를 좀 이렇게 막연하게 꿈의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자본 시장 안에서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이라는 생각 정도로만 이제 그날 갔었고 사실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랑 좀 같이 같은 속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토스에 대한 회사보다는 그 이만옥 대표님 개인의 얘기를 같이 듣다 보니까 토스가 혁신의 하나의 방식으로 금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 여기가 금융 플랫폼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일했던 비영리 섹터의 일들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이제 성장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여기도 똑같거나 토스 안에서도 개인의 성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이나 조직 문화를 꾸려가고 결국에는 뭐 금융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다양한 기술들의 결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혁신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가 막 막연하게 느꼈던 괴리를 좀 줄이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돈 많은 기업이면은 다 이제 돈 버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편견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 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르구나. 토스는 정말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 보통은 여기 수직 구조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들이 있어가지고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들어야 되고 안 하면은 인사평가나 인사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조직의 한 사람의 리더가 얘기하는 거를 쫙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하는 거거든요. 조직 시스템이. 근데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게끔 하고 이게 정말로 조그만 조직에서는 가능하지만 큰 조직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제 이만욱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실험인 거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철학을 가지고 꿋꿋이 그때 뭐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그런 철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또 저항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얘기를 해준 게 참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라봤던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해줄 만한 메시지를 주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즐겁고 임팩트를 좀 느끼는 게 아닐까? 장애인 쪽에 있는 우리 임정택 대표도 외부에서 되게 스피치로서 잘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NH투자증권이 자기네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사람을 2명을 데려왔더라고요. 바로 연결해서 뭔가 해보려고 모닝도 그렇고 이브닝도 그렇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사람 2명이 거기서 이제 생각지도 않는 시너지가 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전에 그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만드는 것도 한 1억 정도 그 에너지 협동조합하고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지. NH투자증권 최용석 부장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 본인은 ESG도 되게 오래 했는데 환경하고 거버넌스하고 사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차별해야 될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금융기관이 하는데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무언가 차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고 사회인대 경제나 다른 거랑 좀 연결돼가지고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자기 일에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계속 장소도 얘기해주고 고마운 거는 필요할 때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 되게 훌륭한 거죠.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자금으로 좀 어떤 기여를 하실 거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시간적으로 커뮤니티 연대로서도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